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럽의 방산 시장이 한국산 무기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3년이 접어들면서 전 유럽이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요. 유럽에선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그 성능을 제대로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유럽 각국으로부터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1년째 접어들었던 작년 초 영국은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기 위해 열화 우라늄탄과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 14대를 우크라이나 제82 공습여단에 제공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챌린저2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철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1994년부터 실전 배치된 챌린저2는 2003년 이라크에서 한 대 파괴되었던 것 외에는 전투에서 손실된 사례가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것이었고 적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던 사례는 없었기에 영국에서는 자신 있었는데요. 당시 챌린저2를 인도받았던 우크라이나군도 영국 전차가 러시아의 동급 전차보다 회복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챌린저2는 한 해를 못 넘기고 9월 5일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로보티네에서 러시아군의 지뢰와 드론에 당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실됐습니다. 앞선 이라크 사례는 아군의 실수에 의한 거였으니 챌린저2가 적의 공격으로 격파된 건 이건희 사상 최초였는데요. 당시 BBC 보도에 따르면 불행 중 다행히 승무원 4명은 살아남아 무사히 탈출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적 공격에 당한 적 없던 챌린저2가 불탄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챌린저2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수모를 당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했었는데요. 중량이 75톤이나 나가는 챌린저2는 흑토지대라 땅이 무른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기동하기엔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은 겨울에 쌓였던 엄청난 눈이 녹거나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걸 다 땅이 흡수해 길이 그야말로 뻘밭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챌린저2처럼 무거운 전차들은 그냥 길만 지나가는 것뿐인데도 푹푹 빠져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챌린저2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다른 서방 국가 전차들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소련을 침공했던 독일 전차 부대들도 똑같은 이유로 고전했던 걸 생각하면 유럽 전차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전차들이 방호력을 높이기 위해 장갑을 두껍게 하다 보니 중량이 늘어난 탓인데요. 평탄하고 계절에 따른 기후 변화가 극심하지 않은 서유럽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반대 조건인 동유럽에서는 큰 단점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때문에 한때는 장갑을 줄여버려서 방호력이 약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던 우리의 K2 전차가 유럽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가벼워진 무게 덕에 동유럽의 늪지대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루마니아에서 펼쳐진 K2 전차의 훈련 영상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는데요. 지난 5월 10일부터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S자 급선의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선보였는데요. 루마니아의 탁 트인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손색 없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죠.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도 K2 전차의 실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의 설레임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는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는 퇴물 전차라고 할 수 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 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 후보가 바로 한국의 K2 후표 전차인데요.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K2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험지 돌파 능력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K2 전차는 화려하게 달리며 사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K2 전차가 제자리에 멈춰 앉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로 K2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로 전차의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물은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험지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유기압 현수 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와 더불어 K2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K2 전차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에 비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챌린저2의 현실이 공개되자 한국산 K2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전차들에 비해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K2가 늪이나 기타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실제로 폴란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나토 합동 훈련 당시 폴란드군은 K2를 타고 무려 300km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차 등 궤도 차량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기에 이런 장거리 기동 훈련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22년 육군 11기동사단이 이보다도 훨씬 긴 370km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결코 흔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주행하는 데 드는 연료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주행 중 전차의 궤도가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걸 일반 아스팔트, 포장 도로도 아니고 야지나 비가 와서 뻘밭이 된 곳을 지나가며 300km를 완주한 것이니 폴란드군과 K2의 영상을 지켜본 유럽 군사 전문가들과 각국군 관계자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뛰어난 기동성과 내구성만으로도 이미 대단한데 실제로 타본 폴란드 전차병들 말에 따르면 승차감까지 편안했다고 하니 더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K2는 유럽 전차 시장에서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군 현대화 일환으로 전차 100여 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슬로바키아도 새로운 전차 후보로 K2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등과 경쟁해야 하기는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산악지대인데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앞서 보여드린 장점을 갖춘 K2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까지 K2 전차의 승리가 이어질 것인데요. 유럽에서도 점점 한국산 무기들을 찾고 있고 높아져가는 위상을 가진 K2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상 강국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